남천안에서 정안 휴게소 부근까지 23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인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요. 서울의 기온 19.6도에서 출발하는 등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26도로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부산의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대 잡으신다면 이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맑게 드러날 텐데요. 아침까지 영서 중남부 지역엔 가끔 비 내릴 때 있겠고 또 호남과 제주 지역에도 약하게 비가 내릴 때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서울 기준으로 오후 6시 23분경이면 달이 떠오르겠습니다. 귀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영동 지역에 가끔 비 내릴 때 있겠고 날은 갈수록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ometimes I feel like someone was ever gonna find me. They would have found me by now. They would have found me by now.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New life begins. The all-electric ID4.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다 맞췄다. 무엇이든 올인하는 한국인에게 딱 맞춘 올인원 설계. GNM 올인원 이뮨 액상 종합 비타민. 고함량 액상 비타민 시대를 열다. GNM. 고기 맛의 국룰, 세상 없던 국룰, 하남 돼지채.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넓은 부위 통증이라면 맨솔에담 로션. 맨손으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더 시원하게 맨솔엑스. 통증이 싹 바르는 통증 지우개 맨솔에담.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Okay, George. This one's for the prize? Intense. No. Cool. Definitely iced. Nespresso. What else?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맥도날드 대파 또 가져가는겨?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우리 농가 살리는 버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진보입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통해 변화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도전하는 순간 진보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프로그레스는 무엇입니까? 카카오티 택시처럼 내가 고를 수 있는 퀵 없나? 카카오티 퀵? 3,800원부터 다양하게 카카오티 퀵 배송. 올 추석 극강의 코미코 하지 말랬다. 강하늘 정소민 지금까지 없던 환상의 티키타카 클리셰를 완벽히 깨는 예측 불가 웃음 30일 10월 3일 극장 대개봉. 맥도날드 대파 또 가져가는겨?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우리 농가 살리는 버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도 대파 크로켓 버거. 오빠는 꼭 제 옆에만 계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나도 지금. Right in the middle of a good dream. Like all at once I wake up from something that keeps me 웃어야 되나? 웃어야지 뭐. 나쁜 짓 한 건 아니니까. 웃을 일은 아니지. 국가대표 느낌이야. I think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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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군지 알겠어? 기생충. 투기꾼. 왜 이러지? 그게 도발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번 북측의 도발로 철저한 준비 태세를 해봤자 전쟁은 안 나요. 어차피 다 거짓말. 제 머리. 때문지. 말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야. 액션. 베트남 친구들은 그냥 기분 가는 대로 살아. 그럼 충격받았어요. 우린 여기 김은범을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은범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거야. 자네 준비되었는가? 어떻게 이기는지가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오. 이명, 우리 민주주의 안 할 겁니까? 우리가 그쪽한테 별명 하나 지었어요. 그림자라고. 김정한, 오상욱, 김본길, 김준호. 깨끗한 초록볼! 오늘을 지켜낸 세계 최강의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김우민 역전입니다. 김우민 역전. 아주 좋아요. 잘 쳤습니다. 23.9원. 레이스가 너무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에이스침대와 함께합니다. (99.7%) 더 강력한 플라그 제거. 오랄 비만의 원형 헤드가 각각의 치아를 감싸 닿기 힘든 부위까지 닦아줍니다.
논란 끝에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제는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할 때 환자 동의 후 의무적으로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병원 진료 후에 처방받은 약봉투를 보면 식후 30분 복용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복용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까요? 식후 30분 복용의 비밀을 썰체크해서 확인해 보시죠. 아는 동생이 치질인데 좀 참으면 낫겠죠? 얼른 치센 시작해야지. 먹는 약이라 진짜 편해. 오, 먹는 약? 근데 이거 네 얘기지. 혈관을 튼튼하게 먹는 약 치센. 치질 참지 말고 치센. 최소 주문 금액을 채우기 위해 필요 없는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다 94% 11번가 슈팅 배송은 배송비 야와 최소 주문 금액 없이 팅받네 슈팅 배송 11번가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In the wilderness, fearless and human, sauvage, Dio. 도착했습니다.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숙면이 좋다는 거 다 해봐도 깊은 잠이 어렵다면 숙면 기술을 써. 0.5도 제어 기술로 깊이가 다른 숙면 온도를. 나비엔 숙면 매트 온수와 카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리 이름으로 기록된 최초의 도전. 올 추석 단 하나의 감동 실화.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 1947 보스턴 절찬 상영 중.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타이어 테크. 아름다움은 멀리 있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듀얼소닉 하나면 충분하니까. 깊이의 차이가 탄력의 차이. 듀얼소닉 맥시멈.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논란 끝에 지난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술실 폐쇄 의향까지 밝혔는데요. 실제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건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법.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수술실에도 한쪽 벽면에 CCTV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수술실에서는 한창 지금 수술이 의료진으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첫 발의로부터 무려 8년여 만에 시행된 이 법. 전신 마취 등이 필요한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요청을 하면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하는 건데요. 수술들 중에는 일단 양악 수술이나 맹장 수술은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들은 CCTV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법에 따라 최근 CCTV를 설치한 한 정형외과 병원. 설치할 때도 좀 기분이 좀 묘했죠. 이제 이 CCTV 아래에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환자가 와서 저한테 이제 수술하겠다고 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CCTV 촬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불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이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 CCTV가 있고 또 문제 제기가
일어날 것이 이제 생각이 들면은 아무래도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진료, 소극적인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행 당일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의협 회원 중 약 93%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인권 침해 소지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거나 또 위험한 수술은 기피하게 되는 등 소극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강제로 수술실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면 가뜩이나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그 필수 의료 분야, 외과계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은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협 회원 절반 이상이 아예 수술실 문을 닫겠다고 답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환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같은데 전 하도 사고가 많잖아. 그러면 거기 CCTV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고가 났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보고 환자나 의사나 의료사고 날 때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수술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자, 이처럼 법 시행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의 환자들. 과거 의료 사건 사고들로 인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진. 자, 일명 유령 수술이나 비위행위 등 논란이 됐던 의료 과신 사건들. 성형외과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이 법안 시행의 계기가 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던 곳으로 수술실 영상이 결정적 증거물이 돼 처벌할 수 있게 됐었다는데요. 재정 신청도 CCTV 영상이 있어서 인용이 되었고 마취 기록 저위 기재 그 부분 영상을 보고 찾아내서 이번에 처벌받았습니다. 증거 영상이 없어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자 이번 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왜 대한민국에 생겼는지 그만큼 대한민국 수술실이 신뢰도를 잃었다는 거죠. 자,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시행된 수술실 CCTV 설치법. 그런데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던 사람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선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일까요? 자, 녹화된 영상의 법적 보관 기간은 30일. 사건 인지 후 의료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의견입니다. 의료 분쟁 조정 신청 절차에 14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4일이 지나가 버리면 보름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잖아요. 기간이 60일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90일 정도의 기간을 둬서 충분히 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자, 또 다른 논란은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이 다소 주관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건데요. 생명에 직결된 위험한 수술과 또 전공의 수련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면 뇌혈관을 건드려야 되는 위중한 수술이라든지 또는 심장을 건드린다거나 뭐 폐색전증이 있거나 수술 자체만으로도 환자가 상당한 사망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정도라면 생명과 직결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의료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법이 생겼지만 거부해야겠다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이 예외 사유 어디에도 얹어서 사실 거부할 수 있게 되시는 경우여서 앞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새로운 법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 이미 3년 전부터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병원. 이곳에선 의무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자료가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진들이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을 다했고 그게 기록이 남아있다면 불가항력적인 책임을 지을 수 없겠구나 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료진에도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이 법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그 제도를 좀 수정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Check.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듣는 이유는 묻지 않고 무심코 안내받았던 처방약 복용법. 식후 30분 뒤 뭐 이렇게. 식후 30분, 모두 30분 후에 복용하고 있나요? 그럼 평소에 지켜서 드세요? 네. 처방 시키는데 해야죠. 의사 지시대로 한다든지. 약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먹으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고 뭐 음식하고 같이 쓰는 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해야지 빨리 나을 것 같아서. 왜 식후 30분을 지켜야 하는지 약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평소에 왜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는데? 30분 하는 게 20분 이상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까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안 까먹게 하려고. 식후 30분의 진실 썰체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후 30분에 먹어야 될 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사항에 기재된 약은 전혀 없고요. 반드시 30분을 지킬 필요까지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30분 왜 생겨난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게 등장해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된 70년대 기사에서도 자연스레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미 통용이 된 것 같고요. 음식을 먹고 나서 약 1시간 정도 지나면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와 타이밍을 맞춰서 식후 30분에 먹으면 위장장애를 최소화할 거다.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추측성 발언, 그러니까 뇌피셜로 발언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90년대 칼럼을 발견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복용하기 위해서는 식후에 먹어라라고 이렇게 꾀를 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식후 30분 복용법이다. 왜 30분이냐라고 하면 30분 이상 지나면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복용하라고 30분을 지정했다라고 이렇게 당시 약대 교수께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식후 30분 복용법은 과학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도 적어 놓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후 30분 복용법을 고집하는 것은 하루에 3번이라는 횟수만이라도 잘 지키게 하려고 만들어낸 꾀에 불과한 것이다. 그 어려운 약을 개발해낸 인간의 꾀치고는 한편 측은하고 한편으로는 애교스럽지 않은가라고 맺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어떤 근거보다는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 경우에 잊어버리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넛지 개념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걸까요?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침창모 네. 교수님 맞으시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네. 98년도 되게 옛날부터 이게 좀 의미 없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써주셨더라고요. 아는 사람 많지 않아서 내가 쓴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후 30분이 대중화된 것은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 건 아니고 습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서양에서는 그런 말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외국에서는 다 with food 이렇게 돼가지고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고 돼 있지 뭐 식전 식후 뭐 몇 분에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6년 전부터 식후 30분 복용이란 문구를 없앴다는 대학병원. 그 대신 원내 약국에서 안내한 복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 약은 식사 직후에, 아침 저녁에 드시는 약들은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직후에 드시면 됩니다. 여기 다 설명서 써 있고. 오히려 환자 반응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근데 과거에 이제 식후 30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30분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이제 복용을 하시는 거를 때를 놓치시거나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식사랑 크게 이제 상호작용이 없거나 다른 약물이랑 부딪히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식후 즉시에 복용하셔서 복용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사 직후는 꼭 지켜야 하는 걸까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빈속에 먹지 말라는 거죠. 예, 식사와 함께 약부터 먹고 밥 드셔도 되고 식사하시다가 약 드셔도 되고 식사 끝나고 드셔도 되는 거죠. 그게 식사와 함께죠. 예. 그런데 꼭 공복을 지켜야 하는 약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식전과 식후입니다. 반드시 식전에 복용해야 될 약물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그 비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1%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히나 음식물과 같이 드시게 되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꼭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전으로 이제 저희들이 안내하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또 공복 상태에 복용해야 그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복 상태에 복용하라고 하고요. 밤에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약제들이 있어요. 비만 약제인데 펜터민이라는 계통의 약제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일부 그 항우울제 같은 경우도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네요. 중년에 들어서며 매일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부부를 만났는데요. 지금 신경을 안 쓰면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집에서도 건강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운동 후엔 꼭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는 영양제들. 아니, 이게 몇 개죠? 8알이에요. 뭐 한 10종류 정도는 챙겨 먹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이렇게 먹어왔다는데 유독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12년에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바로 대상포진 있었거든요. 아이고. 밥을 좀 잘 먹으면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챙겨 먹기 쉬운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영양제 한 번에 먹어도 문제 없는 걸까요? 항상 궁금해요. 체크해 봤습니다. 궁금했어요. 한꺼번에 드신다고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비타민 A나 D나 E나 K 같은 거 그리고 또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실 때 가장 이제 약효를 잘 보이게 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취침 전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는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자기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 되니까 그래요? 칼슘? 그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량의 영양제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약 형태를 만드는 부형제 때문입니다. 알약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알약 하나하나 만들 때 약효뿐만 아니라 부형제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형제를 오히려 좀 많이 드시게 되면 간의 부담도 또 많이 되게 되죠. 필수 영양소가 담긴 영양제는 꾸준히 섭취해도 되지만 단기간만 권하는 영양제도 있다고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드시는 목적형 영양제들이 있어요. 관절 영양제나 눈 영양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드셔서 조금 효과를 많이 보고 나면 굳이 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약 복용, 내 몸에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 정확히 알고 섭취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왜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2,500원짜리 이걸 팔아서 정말 태산 같은 부를 축적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월세 5만 원인 방에서 네. 끼니 때우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년 7억 원 이상을 버는 재력가가 됐는데요. 성실함만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돈 버는 비법, 네. 전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의 한 전통시장.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장 보는 사람들로 꽉 찼는데요. 풍성한 한가위는 역시 푸짐한 음식에서 시작되죠. 이때 시장을 가득 메운 우렁찬 소리. 맛을 보고 가요. 안녕하세요. 뭐가 보고 가요. 아니 뭐가 맛있는 거야? 간장이 맛있어. 두부가 맛있지. 두부 맛있어. 베테랑 주부들도 한 번 맛보면 반할 수밖에 없다는 두부. 즉석에서 만들어진 손두부가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가 시장 인심 아니랄까 봐 조그마니 크기도 엄청나죠. 엄청 커요. 이렇게 뜨끈한 손두부로 유혹을 하니까 당연히 재간이 있을까요? 맛있어요. 달라요.
맛이 이렇게 고소한 맛이 뒷맛이 있어요. 저 신대방에서 왔어요. 신대방에서. 못 잊어요 지금. 이사 간 지 10년이 넘었어도. 두 분은 한 모에 얼마예요? 한 모에 2,500원이요. 2,500원? 네. 커다란 크기에 저렴한 가격까지 이 두부가 주인장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고요? 명절에 같은 때는 뭐 엄청 팔죠. 1억 넘지, 한 달에 1억이 넘지. 2,500원짜리 두부로 연매출이 무려 7억 원. 다음날 새벽 두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남편 달준 씨를 찾았습니다. 두부를 이제 만들어야죠. 아침 두부. 매일 새벽마다 콩을 삶아서 전통식으로 직접 순두부를 만든다고요. 손님이 이곳을 즐겨 찾는 첫 번째 비법이죠. 양을 다른 데보다 훨씬 배로 많이 하죠. 면 보자기로 콩물을 일일이 거둔 뒤 생면 묵은 천일염으로 간수를 하는데요. 소금에 쓴맛이 빠져서 고소함이 한층 더 살아난다고요? 간수를 넣어서 응고되면 보들보들 순두부가 되는데요. 뭐 이대로도 맛은 충분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물을 쫙 빼줘야 맛있는 두부 완성. 잘 못 만들면 우리 또 각시한테 혼나요 내가. 진짜 혼나요. 일부는 기계식으로 바뀌었지만 2시간 내내 과정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손두부가 탄생하죠. 두부가 맛있나 오늘 한번 잘라서 먹어봐야지. 맛을 봐야지. 잘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두부를 검수하는 아내 영옥 씨.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맛있게 잘 되었네. 아내의 한마디에 새벽 내내 쌓였던 고단함이 싹 날아가는데요. 너무 그냥 이거 뭐야? 아이고. 잘한다니까. 신경을 써야지. 저렇게 맛이 갖다 맛있어. 이야, 두부 만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니네요. 저렇게 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걸 해놓고 신경을 써야지. 저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저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맛을 하지. 좀 전에 칭찬받았는데. 한시도 쉴 틈 없이 만든 두부. 따끈할 때 바로바로 내놓습니다. 명절 때는 특히 평균적으로 2배 이상 판매되는데요. 좋은 날에 좋은 식재료를 쓰고 싶은 마음이겠죠. 아니 어머니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기사지 내 거. 누구한테? 문수로하고 물건이 다 해. 명절 때. 지금 나도 되나? 건조해야죠. 한국도 끓여야죠. 손님 응대를 하면서 틈틈이 전화도 받는 아내 영옥 씨. 전화 한 통에 무려 두부 30모를 챙깁니다. 뭐예요? 이거는 배달이요. 부부의 두부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능한 한 배달을 가는 게 부부의 원칙인데요. 한번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은 단골 손님이 될 확률이 높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근처에서 식당. 네. 365일 쉬지 않고 두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배달까지 하니까 손님들에게 신뢰를 많이 얻게 됐습니다. 남편분이 시집을 못하시네요. 아침에는 바빠요. 배달 많을 때는 진짜 아침 내내 배달만 해. 잘해주셔야 되겠다. 뭘 잘해줘요. 뭐 나는 뭐 놀러 가니 나도 뒤지게 일하지. 워낙 없는 살림에 시작했던 결혼 생활. 아무리 애써도 생활이 빠듯해서 아내는 더 억척스러워져야 했죠. 대게 5만 원짜리 월세방. 철공소 가게가 방에 하나 조그마한 단칸방이 있었는데 걸러 놓고 라면 끓여 먹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맨몸으로 장사에 뛰어들었던 아내. 두부는 서민 음식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안 사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두부 안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부 가게를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 두부 가게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랬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해주고 이거를 막상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돼요. 안 되지. 아유 속으셨네. 지금은 이제 돈 갖고 내가 힘들지는 않죠. 이제 뭐 가게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 땅도 사고.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부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딸. 따님이에요? 예.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딸 상아 씨.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그게 곧 옳은 길이라고 여기면서 합류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냥 일손 도와서 좀 쉬게 해드려야겠다 하고서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0년이 된 거예요.
딸의 판매 전략으로 두부는 전국적으로 팔려나갔고요. 매출 30% 상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고요. 혹시 어머니 이 가업을 이어받으실 생각이세요? 네, 그 생각 있죠. 두부가 건강 쪽의 측면에서도 또 각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는 반대지요. 이게 이제 일이 힘드니까 사익감을 좀 힘 좀 있고 그런 사익감을 하나 또 알아. 오면 또 사익감 물려줘야지. 네. 나 집에 가서 취업하고 가고. 새벽 5시부터 두부를 만들었던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 살피네요. 시장에서 꼬박 14시간 동안 일하는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각 씨는 이제 매일 시장에 나와서 사니까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집안일을 하려면은 설거지 같은 거 하려면은 또 엄청 힘들잖아요. 잘 정돈된 집안을 살펴보니까 시가 여럿 보이는데요. 좋아하는 시인가 했더니 남편 달준 씨의 이름이 보입니다. 어머. 이거 선생님 시예요? 예, 제가 쓴 시입니다. 우와. 어린 시절에 시를 쓰는 게 제일 좋았던 소녀는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펜을 놓은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시를 지었지만 오늘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작가는 누구? 예, 맞습니다. 잠깐만, 내가 낮에 틈이라서 시를 한 편 내가 썼네 하면 좀 들어주세요. 그놈 시는 시야. 예, 예, 시는 예. 안 하고 뭐 그래도- 빨리 아내에게 사람 북적대는 시장 통해서 고생하는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날들. 이제는 수없이 해도 미안한 말. 고생 많아서 사랑합니다. 이제 자주 내가 이제 그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야 되겠어 이제. 남편의 진심에 영옥 씨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70살까지. 70살? 네. 선생님도 저 이제 따라가야지. 안 살면 모르지만 같이 살면 해야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약 40년을 발맞춰왔던 부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그 길을 응원합니다. 총 6일간의 추석 연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한국의 민속 체험을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바다에서 친구들이랑 수영하고 낚시도 하고 시원하게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놀거리와 구경거리, 취향별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거리는 멀어도 놀거리가 넘치는 곳이 있다는데요. 서울에서 약 3시간 반 거리의 강원도 삼척을 찾아가 봤습니다. 푸른 바다에 시원한 바람, 초곡 용굴 촛대 바위길이라는 곳인데요.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이 깨끗하게 보존된 이유도 있다고요. 여기가 원래 군사지역이었어요. 그래갖고 가다 보면 초소가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해제돼갖고 해제되면서 여기를 이제 이 해안도로길 산책로 만들어서 다 개방했어요. 해안을 따라 만든 데크 길의 길이는 약 660m라고 하는데요. 기암, 괴석 등 보존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라고 합니다. 촛대바위 말고도 즐길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 여기래 여기. 여기래 여기.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출렁대. 바다가 보이는 아찔한 유리바닥. 어른도 무서운 높이에서 아이들이 더 즐거운가 보네요. 어우, 하지 마시고. 출렁대는 게 재밌어요. 수영되는 게 재밌어요? 동생은? 바다 보는 게 재밌어요. 하절기에 해당되는 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산책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라는 사실. 자, 이번엔 동해시로 갑니다. 아파트 9층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 돛제비골. 돛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뭐죠?
진짜 뭐예요? 도깨비라도 본 듯 소리를 지른 이유는 바로 이것, 어마어마한 높이의 슬라이드. 어머. 아, 저기서 내려오는구나. 우와. 다리 쭉 모아서 가요. 가자! 너무 까맣고 깊어. 아이고.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대로 넣어주실게요. 깜깜한 통로에 걸터 앉아 잔뜩 긴장한 순간 주고 갑니다. 길이도 상당하네요, 30m. 9층 높이니까요. 재밌어요. 이거 몇 초 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한 체감상 2초 정도 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스릴 진짜 최고예요. 진짜 꼭 타봐야 돼. 이거 안 타면 동해 놀러 온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자! 30m 높이를 약 8초 만에 내려갈 수 있는 슬라이드. 시원한 바다를 보며 즐길 수 있는 짜릿함이 있다고 하는데 속도가.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도착한 이곳은 산속에 숨겨진 이색적인 풍경과 에메랄드빛 호수. 뭐 하는 곳일까요? 과거엔 40년 동안 석회석을 채광하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놀거리도 있다는데요. 지금 조금 긴장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서 무섭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시원하게 달리는 루지. 이곳의 루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루즈와 다르게 평평한 도로에서 타는 게 아니고 오프로드라 해서 자갈 도로를 되게 진동 많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시게 되는 곳입니다. 스릴 있겠어요. 1.5km 코스에서 즐기는 오프로드 루지. 속도는 최대 40km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는데요. 코너에선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특유의 진동과 속도가 더해져 짜릿한 루지. 아니 오늘 옆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네. 무섭진 않으셨어요? 아 재밌었어요. 달리는 루지 위 하늘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 저 멀리서 뭔가 날아오는데 이거 뭘까요? 장정 4명을 소리치게 한 정체는 바로 글라이더. 125m 상공에서 총 길이 777m를 왕복하며 즐길 수 있다는데요. 신장 130cm에서 210cm 사이로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바라보고 서주시고 이렇게 엎드려서요? 안전장치 확인을 마치고 자, 이제 드디어 앞쪽에 있는 글라이더에 오르는데 손잡이 잡아주시고 탑승 후 자세를 잡아주면 준비 완료. 저 어때요? 아 너무 신나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정신 없어요, 지금. 상공으로 떠오르는 글라이더와 이렇게 겁먹은 내담자. 뒤로 가네요, 처음에는. 70km의 속도로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글라이더. 올라갈 때보다 빠른 80km의 속도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높은 곳을 빠르게 내려오면서 경치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풍경이 너무 예쁘고 바람이 너무 좋네요. 무서워 보이지만 막상 타보면 스릴에 한 번, 경치에 한 번 반한다는 매력적인 비행. 산과 호수를 한눈에 보며 스릴까지 느끼고 싶다면 글라이더 어떠신가요? 괜찮네요. 이번엔 스릴보다 힐링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의 강원도 철원으로 가봤는데요. 2020년 7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멋진 기암절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통통배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강을 따라 들어가자 양옆으로 펼쳐진 기암절벽. 와. 약 1억 1천만 년 전에 형성된 화강암 지대라고 합니다.
물을 보시면 물이 맑게 안 보이고 좀 어둡게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물 바깥에 보시면 요 까만 현무암 들 보이시죠? 그 까만 현무암이 물속에도 까매요. 설명을 듣다 보면 어느새 한 바퀴를 돌고 올 정도로 매력적인 풍경. 동물을 닮은 바위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강에서 올라오면 넓은 꽃밭이 나타나는데요. 임꺽정이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알려진 이 일대를 통틀어 보석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종류의 꽃을 볼 수 있어 남녀노소 인기가 많다고요. 여기 잘 해놨네요. 원래 이곳이 군부대 포병 훈련장이었었던 곳을 2016년도부터 고석정 꽃밭으로 가꿔가지고 지금 전 국민한테 사랑받는 꽃밭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꽃도 사고 산책도 하고 사진도 남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고석정 꽃밭. 대한민국에서 이런 꽃밭이 이렇게 조성해놨다는 게 진짜 일본 국회도보다 훨씬 나아요? 총 24만 제곱미터의 넓은 꽃밭. 깡통 열차를 타면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선선할 때 오시면 야간 개장까지 하니까 좀 여유로 느끼면서 꽃도 구경하고 향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18시 이후 해가 지면 조명이 켜지면서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10월 말쯤 꽃이 지면 한동안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선선한 날씨에 좋은 구경거리까지 놓치면 후회할 고석정 꽃밭. 유독 긴 이번 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을 통해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번에 귀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인터뷰를 하고 왔다던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100만 관객에게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뮤지컬 레베카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온 건데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 뮤지컬 레베카에서 독이 되어버린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레베카의 그녀 댄버스입니다. 와, 카리스마. 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와요. 막심 드윈터 태입니다. 절망 끝에 온 희망, 드윈터 부인 역할을 맡은 아름다운 배우 이지혜입니다. 네, 뮤지컬은 못 봤어도 이 노래는 들어보셨죠? 네. 2013년 초연에 시작한 뮤지컬 레베카는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본 인기 뮤지컬인데요. 이는 1000만 영화와 같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열광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저희는 연습하면서 이게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아, 진짜? 이게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서 돌아와 여기 맨달리러 레베카 하면서 마지막에 해봤는데 지금 저도 말하면서 소름 끼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너무 기억이 나요. 사랑을 보여줘 너를 믿게. 그동안 수많은 뮤지컬 작품에 출연했던 태희 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막심드 윈터 역으로 합류했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이제 시작하고 난 뒤에 그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앞으로 맡고 싶은 역할이나 작품 뭐가 있냐 물어보면 꼭 레베카를 얘기를 했거든요. 누나가 많이 배려해 줬어요. 사실 이 티켓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본인 사비로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메시지는 예 언젠가 내가 이 무대에 서겠다라고 각오를 볼 때마다 다졌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나 드 윈터 부인 역의 이지혜 씨는 글로벌 인기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는데요. 제가 뭐에 출연했었죠? 기생충. 얄미워. 파친코. 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서 제가 또 그렇게 두 작품에 제가 출연했었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이죠. 더욱더 멀리 뻗어나오고 싶은 욕심 있으신가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바로 비행기 탑니다. 네, 옥주현 씨는 이제 핑클보다는 뮤지컬계의 여왕이라는 출시곡과 훨씬 더 많이 따라붙죠. 후배들에게도 그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노하우를 잘 알려준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주변 배우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애정의 기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도 이렇게 혀를 잡아 주셨는지. 혀가 노래를 하는 사람한테 혀의 힘을 너무 주게 되면은 목에 무리가 가는 발성으로 잘못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혀를 잡는 발성 때문에 네. 깜짝 놀랐네. 네. 연기하다 혀를 잡은 줄 알았어. 아 전혀. 근데 진짜 약간 감사한 부분이 배우들끼리는 자기 이제 역할이나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배우들의 모니터를 잘 안 하거든요. 약간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또 주시고 이런 배우가 잘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감사하죠. 레베카 중에서 옥주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넘버는 아닌데 1막의 첫 넘버와 2막의 첫 넘버를 정말 좋아해요. 어젯밤 꿈속 맨달리 지금 잠깐 불렀는데 너무 잘 불러가지고 너무 놀랐네. 또 다른 느낌이에요. 댄버스가 이렇게 맑게 부르다니. 도대체 뭘 이렇게 네, 언젠가 옥주현 씨가 나를 연기하는 모습도 보실 날이 오겠죠?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요. 저희 뮤지컬 레베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꺼지면 편안함도 꺼지니까. 지금 바로 몽제로 허리 업. 척추 라인을 따라 탄탄하게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아시죠? 프로는 먹는 거엔 타협 안 해요. 120시간 종류별 약재. 원래 내 몸으로 회복하는 광동 경옥고. 이래야 100%의 회복력. 백종원은 광동 경옥고. 고기 맛의 국룰, 세상 없던 국룰, 하남 돼지잼. 여심을 흔드는 남자 배우 3명이 가을 극장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제 이 가정에 평화만이 깃들 것입니다. 먼저 얼굴 천재 강동원 씨가 귀신은 믿지 않지만 귀신을 쫓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로 돌아옵니다. 악기야 물러라! 비록 가짜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가짜 퇴마를 하는 천박사. 어느 날 지금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의 의뢰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강동원 형님,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같이 촬영을 하는데 새벽 6시가 됐어요. 예? 네, 새벽 6시면 새벽 6시 얼굴이 되잖아요. 새벽 6시인데 동원이 형은 오후 6시 얼굴.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힘든데 나도 힘들어. 동료들도 감탄한 강동원 씨의 오후 6시 얼굴 얼른 확인하고 싶네요. 송중기 씨는 영화 화란을 통해 꽃미남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차갑고 거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린. 영화 화란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이 조직의 중간 보스를 만나 위태로운 세계에 함께하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굉장히 스산한 정서를 가진 작품을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송중기 씨의 색다른 모습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천의 얼굴 강하늘 씨는 로맨틱 코미디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저한테 인텔리전스하고 핸섬을 준 대신에 저 여자를 던졌으니까. 영화 30일은 서로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정한 젊은 부부가 남남이 되기 직전 교통사고로 동시에 기억상실증에 걸리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하지 말랬다. 겉으로 보기엔 훤칠한 외모의 변호사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는 이렇게 유치하기 그지없는데요. 누구나 찌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찌질해야 되는 것인가? 강하늘 씨가 보여줄 극강의 코믹 연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날아오른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다는 이곳. 제작진을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불과 약 한 달 전 출생한 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어여쁜 세 남매의 엄마 김은미 씨. 명절을 앞두고 집을 방문하기로 한 반가운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집에 누구 오시게 온 거예요? 언니만. 네, 저희 언니랑 저희 조카랑. 특별한 손님의 정체는 바로 김은미 씨의 쌍둥이 언니 김상미 씨. 아이고 좋아라. 이모와 조카의 방문에 들뜬 아이들. 누가 누군지 쉬 구분하지 못할 만큼 닮은 자매가 꼭 데칼코마니 같은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두루 모인 추석에 대표 음식인 송편이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송편 반죽이야. 다 기다릴 거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모여든 아이들. 은미 씨의 시범을 가만히 눈여겨보곤 이내 앙증맞은 고사리 손으로 저마다 열심히 송편 빚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이모 조건. 나 이거 봐. 내가 만들어. 각양각색 다채로운 모습으로 빚어진 송편이 식탁 위로 하나둘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정성껏 빚어낸 송편. 그 맛은 어떨까요? 명절을 앞두고 모인 반가운 얼굴들이 아이들의 입맛을 한껏 더 돋웠습니다. 오물오물 잘 먹는 모습도 참 예쁘지만 엄마 아빠도 잊지 않고 챙기는 마음씨에 육아의 노곤함이 싹 씻겨 내려가는데요. 아유 귀여워요. 착하네요. 네. 그리고 제작진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왁자지껄함 속에 따뜻함이 은은히 배어나는 은미 씨네 가족. 도장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태권 소년과 소녀는 4년의 교제 끝에 결혼에 꼬린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랄 신혼 초기,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살자 제부랑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신장 아프고서 아기를 못 갖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 생활이 7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 은미 씨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네. 신장 이식 없인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네. 쌍둥이니까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준다고 했었는데 보통 아이 안 낳은 사람은 안 주는 게 좋다고 병원에서 말리더라고요.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다고 나중에. 선뜻 내 신장을 줄 수 없겠느냐며 아내를 위해 나섰다는 남편 진영 씨. 인생의 반려자를 잃을 수는 없었다고요. 그럼 빨리 그럼 제 거 검사하고 해서 제가 주면 되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시작하게 돼서 네, 저는 그래서 반신반의로 그냥 검사를 했는데 이제 먼 친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맞는다고 하셨었어요. 다행히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끝났지만 장기 이식의 부작용으로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졌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산하거나 또는 태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산모는 임신 중독. 임신하면 가끔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아기 출산하고 나서 또는 임신해서 임신 중간에 거부 반응이 와서 콩팥 잃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모두가 임신과 출산을 만료했지만 은미 씨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확 무너졌었어요. 저희 아빠는 이혼하라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가 이렇게 막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의연하게. 뭐 어때? 우리끼리 살면 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지를 많이 했었고 너무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좀 말렸어요. 좀 말리고 한도 입양해도 이제 잘 키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싫다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미 씨가 늘 마음속에 그려왔던 건 부부를 꼭 닮은 자녀와 함께하는 삶. 2018년 2번의 인공수정 시술 끝에 마침내 첫째 규민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뒤이어 2020년에 또다시 선물처럼 둘째 강민이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셋이거든요. 저희 집이. 어른 돼서도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끈끈하고 뭔가 이제 좀 든든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길 바랐는데요. 부부의 간절한 바람이 결국 이루어졌고 보물 같은 셋째 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보물과도 같은 세 남매를 얻었지만 고된 육아와 부담스러운 양육비 등 현실적인 문제도 외면할 수 없었죠. 아직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하나 거를 3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빨래거리도 많아지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육아를 위해 똘똘 뭉친 은미 씨 가족의 팀워크. 남편 진영 씨가 셋째 별이를 전담하면 첫째 규민이와 둘째 강민이는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집안 청소를 거둡니다. 기특해라. 엄마를 돕기 위해 나선 둘째 강민이. 잘 말해야 돼. 이렇게 온 가족이 합심해 육아와 가사일을 도울 때면 그 어느 때보다 다섯 가족 사이에 사랑이 두터워지고 돈독해지는 느낌에 뿌듯해지는데요. 셋째 낳고서는 이제 아들들 첫째 둘째 씻기고 재우고 양치시키고 이런 거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다 하고. 위기를 극복해낸 원동력, 바로 가족애.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부부, 은미 씨의 출산 후 건강 상태는 어떤지 검진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오늘 산부인과도 있고 신장내과 그또 진료도 있어가지고 그거 가는 길이에요. 새 남매가 무럭무럭 커가는 걸 보려면 무엇보다 엄마가 건강해야죠. 은미 씨의 현재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자궁 크기는 임신 전으로 잘 돌아갔고 뭐 특별히 혹 같은 것도 없고 수술 부위도 잘 유지되고 있고 양쪽 난소도 괜찮고 다 잘 회복하시는 도중이십니다. 다행이네요. 잘 지켜야죠. 저희가 지켜야죠. 무엇과도 네, 바꿀 수 없는 존재죠. 네.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높이 비상한 독수리 5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더운데 어디 가는겨? 이거라도 챙겨가이소. 여기 퍼뜩 실어라. 일단 뭐. 내 아니면 누가 챙겨주겠는겨? 아우, 대박과 대박의 차이. 풀 죽었네. 와, 풀렸네. 의 차이. 찰랑거림의 차이. 하트 브러쉬. 하트 브러쉬. 멕시카나 요즘 누가 먹음? 너희 아빠, 너희 엄마, 그리고 넌 좀 반하게 될 거야. 제토스 치킨 멕시카나.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필드를, 우주를 물들여봐. 너의 빛으로. 내가 가장 빛나는 시간. 파리게이츠. 대한민국 변비 개선 프로젝트. 온바디. 꽉 막힌 변비 정말 개선되나요? 네, 변비 개선됩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네, 식약처 허가받은 안전한 의료기기입니다. 변비엔 온바디. 세상엔 적이 너무 많아. 제대로 끝내줄게. 피부 고민 끝내주는 표적 케어. 확실한 표적 케어. 바이오일 보. 나 빼빼로 먹으려고. 나도 빼빼로. 빼빼로 같이 먹고 싶은데. 이 말은 네가 보고 싶다는 뜻. 우리 왔어. 보고 싶었지. 같이 먹자. 우리 마음 빼빼로로 말해요. 롯데 빼빼로. 세제, 유연제, 따로따로?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해피홈 하나면 전탈취 유연장비. 네 박자로 빨래를 한 번. 세제가 아니다. 올인원이다. 해피홈 파워캡슐 유한양행. 또 거기야? 금방 갈게.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한양화로면 그냥 좋은 거야. 이 집 맛있네. 고기에 진심인 한양화로. 오늘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고향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아침은 대체로 비가 그치겠지만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 길 떠나시기 전에 차량 안전을 위해서 상태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리 차오른다 가자 다리 차오른다